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나송 회장님 그리고 이남진 병원장, 장봉성 회장, 한명일 센터장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의료 지원 그리고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맞춤 관리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정책도 소개해 가면서 그에 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이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지를 따져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죠.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국에 79곳 만들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치매 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현재의 1,800개에서 3,700개로 크게 늘어난다는 게 정부 발표고요. 여기에서는 이상 행동 증상을 보이는 거리를 배회한다든지 또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 중증 환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게 되죠. 합법적으로 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크게 확충한다. 이런 내용이 그건 같은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아마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것인지 제대로 실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좀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남진 원장께 좀 여쭤볼까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국공립 치매 전문 병원이 79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치매 안심병원으로 국가가 지정을 해서 치매 환자분들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겠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치매 전문병원이라고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4개 정도 병원만 치매 전문 병동이 있고 예. 나머지 45개 병원에서는 그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도 없고 예. 치매 전문 병원도 이제 없었습니다. 예. 이제 정부는 지금 이 45개 병원에 예. 그 정신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를 확보할 계획을 내면 예. 치매 전문 병동을 지어주겠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이 치매 안심병원의 그 예.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한 병원에 한 14억 정도 들어갖고 치매 병동을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예. 근데 이게 제대로 이게 되려고 하면 이게 신경과 의사나 정신과 의사가 확보가 돼야 되고 예. 또 그걸로만 어떤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예. 이게 어떤 시설이 확보가 되고 예. 또 인력도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예산 지원도 돼야 되는데 예. 이 세 개가 지금은 그 정부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이제 시설을 확충해주겠다, 이게 전문 병동을 만들어주겠다. 예.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그 피부가 있게 가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병원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전라북도에는 6개 공립 그 병원이 네.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주, 완주, 정읍, 네. 그리고 부안, 고창, 남원 이렇게 네, 6개가 네. 있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안, 고창, 남원에 있는 6개 병원에는
전문 의사가 없습니다. 치매 네네네, 환자를 예. 위한. 정신과나 예. 신경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전문 병동이 지금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그렇죠. 예, 전문 신압으로 해서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서서히 네네. 그쪽이 좀 농촌 네. 지역을 이러다 네. 보니까 예. 인력 확보도 어렵고. 예, 네. 예. 그래서 그 나머지 세 군데도 치매 전문 병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전부 그렇죠. 얘기 이제 아닙니까? 그 정신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하면 예산 내려주겠다 네, 예, 이거죠. 네,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첫 번째 걸리는 게 과연 의사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부터가 지금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기 네, 때문입니까? 부족하기도 하고 농촌 그쪽에 잘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군대로 보면 이게 지휘관인데 지휘관만 있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받쳐줄 수 있는 치매 전문 간호사라든지 예. 어떤 그 인적 시스템들이 그 옆에 도와줘야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데 예. 신경과 정신과 의사만 확보된다고 해서 이게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처음 하는 그런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 의사를 확보하는 일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네네. 일이지만 만약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한 곳당 한 14억 정도 네네.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지금 네. 추정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병원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수준입니다. 네네.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치매 안심병원 그랬던가요? 예. 네네, 치매 안심병원. 그렇게 되기에는 이건 정책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속은 네. 하나도 없는 내용이다. 네. 예. 그리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라든지 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력들로 확보 대책도 그렇죠. 전혀 나와 있는 것이 그렇죠. 없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예. 정부 정책 너무 겉만 번지르하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는 것인데 혹시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예. 예, 장장님. 네. 치매 안심요양병원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장기요양 쪽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있었죠. 뭐냐면 2013년, 14년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치매 전담형 유니트, 그러니까 요양시설 내에 치매 환자분들, 어르신들만 모실 수 있는 예. 이런 이제 치매 전담형 유니트라든가 또는 이제 이번에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발표는 같이 됐습니다. 뭐냐면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 중에서 이제 치매 전담형 취약암 보호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충하겠다라고 했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제3차 국가 치매 관리 계획 종합 계획에 요 내용들이 들어가서 시범 사업을 거쳤고 제도화된 지는 한 3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2, 3년 돼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남진 원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지금 이게 45개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 기관 수가 뭐 요양시설이나 취약암 보호 시설 합치면 10,000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전국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40여 곳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마찬가지 요양병원 문제하고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치매 안심병원 문제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면은 그 국립 요양병원에 치매 전담 유닛을 만들고 치매 안심병원으로 간다고 하겠는가의 취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상행동이 나타났을 때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행동이 나타났을 때 컨트롤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지금 패널 우리 회장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병원에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6개의 공립병원에서 다 커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은 공공병원을 좀 확충을 해서 지역병으로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된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확보, 그 다음에 또 민간에서 이용하는 병원 시설, 여기 이제 같이 이제 협력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공립병원만을 그런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민간병원도 활용을 하고요. 지역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병원은 예를 들면 어떤 병원입니까? 지역병원 지금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지역병원이 없다고요? 지금 예. 아까 지적한 대로 도내에는 6개 예. 공립 요양병원이 있는데 예. 6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공립병원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도 그런 시설을 확충하고 세우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군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익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예 없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군 지역은 특히 더 열악하죠. 예. 시골 쪽은 더 그렇겠죠. 네. 지금 그 이남진 원장님 계시는 그 전주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그것도 사실은 치매 노인을 위한 병상수가 65병상 예.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그 공립 시설만 그렇긴 하고 뭐 민간 시설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공립 시설만 따져봤을 때 인구가 60만이 넘는 도시에서 병상수가 65이다. 네. 그러면 이건 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턱없이 부족하죠. 예, 예.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기에도 참 턱없이 네네. 부족한 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도 치매 안심병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가름하겠다. 그래서 또 치매 국가 책임제를 내세운다라는 것이 좀 너무 좀 네. 예, 그렇게 좀 보이는군요. 지금 의료 지원에서는 그런 공립 요양병원에서 병상을 확충한다는 것 이외에도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의료 지원들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치매를 진단하는 진단 검사 비용 자체를 줄인다든지요. 예. 아니면은 치매 환자들을 산정 특례화 시켜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10% 선으로 낮춘다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같이 병행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좀 숨통이 좀 트이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치매 국가 책임제는 이제 공공 중심의 실행 방안이 예, 중심이 되기 예, 때문에 예, 그렇더군요. 이 거점 병원으로 예. 국공립 병원을 먼저 그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억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 14억은 병상수를 늘리는 거에 그 예산 지원이 된 예, 거고요. 예. 그래서 14억 정도가 지원이 되면 대충 한 60병상, 많게는 그래서 정부가 기대하는 건 50에서 100병상 정도를 이제 확충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반대로 의료 쪽이 아니라 요양 쪽이기 때문에 굳이 그 중증 이상 행동의 치매 환자들을 반드시 병원에 입원시켜서 진료하는 것이 필요하냐. 예. 지금도 요양시설에서 그 중증 치매 대상자들을 요양하고 있는데 충분히 물론 그중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그런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배회하는 공간이 충분하고 안정적이면 배회가 문제 행동이 되지 않는데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충동했을 때는 문제 행동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사람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약물로 그 증상을 꼭 병원에 입원시켜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양 쪽에서는 굳이 저렇게 병실을 확충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이상 행동을 문제로만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그런 고충들을 들어보는 어떤 조사 데이터들을 보면은 가장 힘든 게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죠.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가스불 잊어버린다든지 배회하면서 밖으로 나간다든지 화장실을 혼자 처리를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힘든,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상행동 증후군입니다.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돌아다닌다거나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중증 치매 환자들이 한 10% 내지 한 20%는 심한 망상이나 환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치료를 하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단기 치료를 하면은. 그래서 이번에 산정특례에서도 60일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그런 이상행동증후군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충분히 조절을 어느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들을 같이 하는 것이 치료 원칙이기도 하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그 사람 중심의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공립병원에서 이상행동 증후군을 커버하는 병동이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이제 물론 충분히 저도 그 의료적인 서비스 부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항상 그 병원을 운영하는 아까 이남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의 확충 또 치매 대상자에 대한 전문 인력의 확충이 먼저 되고 나서 병원에 그 예산이 투입이 되거나 그러면 한꺼번에 환자도 서비스가 나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병원도 그 병상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상수만 참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 체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이제 입원 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대폭 확충해야 된다는 데는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셨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인력 부족이라든지 뭐 예산 부족, 특히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의 어떤 그 로드맵을 가지고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야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앞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병원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굴러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가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지금 현재의 수가 체계로만 운영되다 보면 중증의 치매 환자를 병원이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 좀 의견 주실 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그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7단계로 되어 1단계에서 7단계. 네, 예. 근데 이제 가장 그 수가가 높은 의료 최고도부터 가장 밑에 신체 허약군 7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치매 환자분들의 어떤 수가는 지금 4번째, 5번째 단계입니다. 예. 중증이라 해도. 네, 예. 중증이라고 해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수가가 그 낮은 거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치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65만에 65병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대로 치매 환자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민간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수가 문제입니다. 민간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다시피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를 보려고 하면 어떤 치매 전문 병동이 있어야 되고 치매 볼 수 있는 그 인력들이 이제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의사, 뭐 신경과 의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치매 전문 간호사, 뭐 여러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자, 이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투자할 것도 많고, 근데 환자가 문제 행동을 나타나면 이렇게 케어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보다 민간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콧줄 꽂고 그냥 누워 계시는 그 정도에 있는 분을 보게 되면 그게 수익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 민간에서는 지금 치매 이쪽 환자분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의 가족들이 어떤 병원의 선택권도 그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내려고 하면 일단 이 수가 체계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치매 환자분들 수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매 환자분들의 어떤 가족들의 어떤 그런 권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제 중증의 경우에 병상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 다른 병증의 환자보다는 관리하는데, 보호하는데, 케어하는데 좀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막 돌아다니시기도 네. 하시고 폭력적인 성향도 보이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환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가는 낮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 보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돈이 되는 환자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는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여서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예. 더 동의하신다면.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도 수가를 이렇게 정했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 산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되게 그런 수가가 산정이 되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예. 네. 치매 이제 환자를 케어를 할 때 들어간 어떤 시간적인 거, 그다음에 그 의료적 처치의 어려움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수가를 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예. 치매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혼자 돌아다니는 분들이 경증 치매나 중등도 있는 분들은 누워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식사를 혼자 하기도 하고 예. 화장실도 혼자 가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어떤 시간적인 산정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케어하는 그런 거에 어려움 정도 이런 것들을 산정할 수 있는 지금 방식이 조금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가로 반영이 되지를 못하고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상에 와상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식사도 옆에서 떠넣어줘야 되고 이런 분들은 의료적인 어떤 필요도라든지 예. 의료적인 요구도 또는 어떤 어려움의 정도 이런 것들이 높게 측정이 되고요. 예. 치매 환자들을 대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평가가 되는 게 조금 지금 약한 예. 상태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앞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그 케어가 좀 더 문제가 되면은 지금 예.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수가는 올라갈 걸로 예상은 하지만 예. 워낙 지금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예. 그게 반영되는 데는 시간도 많이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언제쯤 그게 될 건지는 지금 사실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시급합니다. 예. 난제가 상당히 많군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입원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그 굉장히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중증 환자가 많은데도 입원 치료 시설이 부족해서 병원에도 보내지 못하시고 그러면 가정에서 이제 케어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을 텐데 그런 가정이 얼마나 전라북도에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승 회장님? 지금 전라북도에는 약 3만 7천여 분 정도. 전라북도예요? 그렇습니다. 치매 환자가. 네. 예. 중증이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다 합쳐서? 초기부터 해서 예. 중증까지 예. 하고 저희가 저희 전라북도에 데이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전국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중증 치매 환자는 약 한 40% 정도. 예. 그리고 이제 60%는 초기 내지 경증, 중등도에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초기에 하고 경증에 있는 분들은 거의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재가에 계시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한 50% 정도라고 보면은 18,000여 분 정도. 예. 그런 분들이 재가나 집에 계신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중증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 어디든지 가서 보호를 받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장교양보험이나 건강보험, 장교양보험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너무 중증의 환자들, 예. 중증이 있어야만이 요양원을 가는 지금 약간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증의 치매 환자들은 아주 심한 분들은 요양원에 아마 계실 가능성들이 많고 아니면 일부가 병원에 계시고 그럴 걸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데이터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상당히 많은 그 환자분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고 그 가정들이 일부 가정에서는 상당히 그래서 이제 고통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렇게 가정에서 겪는 고통 중에서 경제적인 고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 주자고 하는 정부의 정책도 이번에 나왔는데 그 부분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치매 환자는 현재 그 치료비의 20%에서 60%를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걸 10%만 내고 나머지는 공적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고 진단비, 검사를 받아볼 때도 이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하겠다. 치매 환자를 이제 집에서 돌볼 때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이 기저귀값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최고. 이것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요양 서비스 확도 계획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경증 치매, 가벼운 치매는 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증 치매도 이걸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리고 경증과 중증 그 경우에 따라서 주간, 야간,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따져보죠.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 놓고 보면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 그런 것인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난준 예. 지금 이제 정부가 발표한 치매 환자분들의 어떤 본인 부담금을 10%로 경감해주겠다. 그거에 이제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게 병원급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확대시켜서 요걸 경감해주겠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인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북대병원이라든지 예. 대자인병원이라든지 뭐 전주병원이라든지 예. 이런 손안에 꼽는. 네네네.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곳이 그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호흡기 알러지내과,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자인병원은 이제 재활의학과, 뭐 예. 이제 전주병원은 뭐 정형외과라든지 일반의과에서 수술을 환자분들을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치매 환자분이 그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디 갈 병원이 없는 거죠. 예. 실제로는. 예. 그리고 지금 정작 치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입원을 해 있는 저희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이제 치매 안심병원, 여기에는 이 간병비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이걸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범 사업을 아마 뭐 실시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시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평가해 가지고 뭐 이제 실제로 시행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급한 치매 환자 가족분들은 지금 이게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와가지고 알아보면 그 혜택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실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예. 있죠. 병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진짜 간병비에 관한 것인데요. 네, 요 간병비에 예. 관한. 간병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중에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경감해 주는데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간병비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예. 간병비 외에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니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퍼센트지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차지하고 있다. 그 간병비입니다. 예. 그런데 간병비는
아까 말씀했던 좀 굵직한 병원 네, 그런 네. 곳에 가지 않으면 근데 그것은 치매 환자 사실은 없고요. 네네네. 거기 가면 혜택 그 외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호흡기 알러지 내과 입원 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이 당장 가서는 그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낸 자료에 보면 그 사례 중에 200만 원 정도 그 연간 부담하던 과정에서 한 7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네, 뭐 네, 이런 네, 그 저도 봤습니다. 네. 사례 네, 케이스를 아주 네. 적시해서 냈던데요. 적시에서 예, 그리고 그건 뭐 어떻게 83세 된 여자 환자가 예, 예. 1,559만 원을 갖다가 그 본인 부담금 1년에 냈는데 예. 뭐 150만 원으로 줄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내용을 보면 가장 1,559만 원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1,10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이 그 간병비입니다. 아, 간병비입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간병비를 예. 그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확대시켜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장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걸 치매 환자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치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입원해 있는 치매 안심병원에는 그 혜택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병비까지 몽땅 다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그 정도 혜택이 있는데 네. 간병비를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로는 많지 않다. 네, 그 말씀이죠. 그렇죠. 네, 네. 예. 간병비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어르신들 돌보는데 간병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워낙 간병비까지 이게 확장을 하다 보면은 재원이 그렇겠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 거기까지는 이번에는 좀 손을 못 대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운 예. 점이 있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짚어볼 것은 지금 연간 치매를 케어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좀 넘게 들어갈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예. 중증의 경우는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갈 걸로 지금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은 1년에 한 14조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이제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치매를 진단하는 진단 비용, 그러니까 MRI 비용이라든지 치매를 처음에 진단할 때 인지기능 검사 예. 전에는 이제 보험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보험에 편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 예. 그다음에 산정특례가 모든 치매 환자한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중증의 치매 환자 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본인 부담금이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도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 산정특례 기간을 60일로 예. 한정을 했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쉽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조금 그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는 했고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분들이 예. 겪게 된 어떤 체감 온도는 아주 크다라고 예. 보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네. 본인 부담률이 10%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환자의 치매 환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증의 경우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일수가 60일까지 되고 또 한 번 했을 경우에 또 60일 돼서 최장 120일까지만 된다는 거죠. 네.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건 분명히 정보 전달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번엔 치매에 관한하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고요. 하나는 희귀난치성으로 해가지고 예. 60세 이전에 발병한 조기 치매라든지 아니면 전측두엽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은 빨리 발생하면서 진행이 빠릅니다. 예. 그리고 증상도 나타나고 이런 분들은 한번 산정특례로 인정이 되면은 5년 동안 계속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날짜에 관계없이요. 예. 그러나 그 이외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도 인지기능 검사를 해서 MMSE, 그러니까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해서 어느 일정 점수 이하여야 되고 치매의 단계가 중등도,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눈다면 예. 중등도 이상일 경우에 그때 이제 산정특례를 적용을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고 또 본인 부담률 10%로 낮춘다고 하니까
대폭 혜택이 있을 걸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가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노인 요양 병원이 아니고 시설에서도 이 혜택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불만이 있으시죠?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 시절에 공약 사항으로 이제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내에서 요양시설의 치매 환자에 대한 그 본인 부담 상한제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발표가 되면서 그 안에서는 공약이 빠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가 본인 부담 경감제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예. 이제 본인 부담 경감제는 현재도 계속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현재는 한 46% 정도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경감 대상을 확대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70% 정도로. 예. 그런데 이제 그 경감 대상 확대의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예. 일정 소득액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인정한 자이거나 뭐 천재지변을 통해서 바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세당되는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그 경감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경감 대상이 되면 물론 그 현재 시설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20%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일반 대상이 경감일 경우에는 20%에 50%이기 때문에 10%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경감 대상을 확대하면 당장은 일시적으로 본인의 그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장기 요양의 수가는 거의 그 최저임금 저수가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저수가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3개년 내에 2020년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내년도가 16.4%가 이미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16.4%를 수가에 적용해서 그 오른다고 한다면 결국 경감으로 낮춰진 금액들이 10,0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현재 수가에서 33% 정도가 다시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조금 숫자가 많이 남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의 경감으로 낮춰진 금액이 한 2, 3년 이후에 도로 그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물론 그 치매 이상행동 대상에 대한 진료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요양원 내에서는 한 70% 이상이 다 그 경도 인지 장애나 중등도를 겪고 있는 치매 대상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대상자들이 치매가 뭐 2년에서 거의 20년까지의 그 유병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내 밀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요양시설에서 입소되어서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단기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2, 3년 이상 5년 정도라고 본다면 그 기간 내에 그 부양 의무자가 대상자를 위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제시한 부양 부담을 줄여주겠다 하는 거에도 그 부합되지 않고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서 그 대상자에게나 또 보호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른 재정으로 그 요양보험을 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요양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공단이나 복지부에서 재정 누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거든요. 재정 마련이 곤란하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돈이 남고 모자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걷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게 누수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그 현재까지 의료 쪽이나 이런 데서 그 과잉 청구
예, 뭐 알겠습니다. 이런 예. 부분이 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예. 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 얘기를 너무 그 단순화시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인 요양 시설의 경우에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그게 건강보험의 혜택보다는 적기 때문에 요양 시설을 좀 아무래도 기피를 하게 되거나 요양시설에 들어오실 분들이 혜택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도 더 많이 쏠리는 현상 이런 것이 일어난다. 요양시설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덜 지원을 받는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는 예. 이제 대상자가 예. 요양 필요도가 있느냐, 의료 예. 필요도가 있느냐에 예. 따라서 요양 시설을 이용하고 의료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통계상으로 보기에는 요양병원에 있는 대상자의 한 40%가 예. 의료 필요도가 없는 대상자들이 예.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 대상자 1명이 요양원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예. 한 추정 150만 원 예. 정도인데 그 이상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 국가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체로 봤을 때는 재정 누수가 예. 생길 수밖에 예. 없다라고 보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병원 또 그리고 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장보석 센터님 어떻습니까? 이게 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그 병원이라든지 요양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용화 이른바 그분들을 시설에 모시는 것만이 최선의 대처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을 우려하는 좀 시각도 있었습니다. 가정이 자기가 친숙한 곳에서 어떤 전문 인력,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더 좀 그 복지적인 것 아니냐 이런 그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치매에 대한 유병률을 말씀을 하셨고, 전라북도에 한 3만 6천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지금 현재 계시죠. 치매 노인들이. 근데 사실 그 3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치매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어찌됐든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또 어떤 장기요양이든 어떤 형태들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지금 보호를 받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이제 그 국가 치매 책임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방적 관점에서의 접근, 말씀하신 대로 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경도인지 저하자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라북도에 지금 추정되고 있는 경도인지 저하자의 숫자가 9만 6천 명입니다. 예. 두 그룹을 합쳐놓으면 13만 명이 넘는 거죠. 예. 노인 인구의 30%를 상회하는 걸로 지금 전라북도 노인 인구의 예. 30%를 상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 시민분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치매를 다 책임져 주겠구나라는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어느 한 지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나성 회장님께서 이제 그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가 좀 맞물려서 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양시설과의 불균형이 일어났죠. 예. 이제 예. 이용상의 그 예. 경제적 불균형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을 많이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요양시설에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예. 많은 이제 그 치매 어르신들이 예.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예. 여기까지는 저도 이제 똑같이 동의를 예. 합니다. 예. 문제는 그렇게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이 됐을 때 그래서 많이 낮춰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치매 어르신들이 과연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원이나 병원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 예. 하는 요 이제 부분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가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물론 이제 경도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도에 따라서
그 의료나 요양 필요도가 그만큼 낮기도 하지만 경제적 부담도 적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사회를 선호를 하실 텐데 예. 요것이 낮춰져 가지고 서로 재가나 요양원이나 병원 간의 어떤 그 격차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예.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경증까지 장기요양을 경증 치매 노인까지 확대하겠다.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는 사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6년, 15년도였었나요? 그때 5등급으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치매 관리 계획에 의해서 예. 장기요양 5등급까지 확대가 되고 이 5등급이 이제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일정 정도의 치매 환자분들이 들어오시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걸 확대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취지 자체는 이미 이제 국가 책임제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결국은 이제 지역 중심, 지역 사회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인력의 문제, 뭐 시설의 문제,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갖춰지고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요즘 그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보는데 예. 이건 치매 국가 책임제라기보다는 예. 치매 지역 책임제 내지는 예. 그 치매 주민 책임제라는 예. 것이 오히려 알겠습니다.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예. 네. 좀 더 그 종합적이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맞춤형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역시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 전국 252곳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두겠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에도 현재 치매 광역센터가 있긴 합니다만 이곳에서 상담부터 치료 요양까지 이제 환자의 특성 또 가정의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고요. 이와는 별개로 치매 노인을 전산으로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 들어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이건 한명일 센터장님께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있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국가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되면서 예. 확보가 돼야 될 것들이 확보가 안 됐다. 뭐 미흡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한편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그런 제도가 잘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또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치매 안심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신이 치매 지원센터 또는 치매 상담센터인데요. 예. 전라북도 경우만 해도 지금 상담센터가 독립되어 있었던 곳이 전주, 군산, 익산 세 곳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군 보건소에 있는 전담 인력 내지는 이제 같이 이 업무를 보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각 보건소별로 치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1.5명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각 지역마다 지금은 센터를 하나 만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매 관련된 치매 특화 보건소 예.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서울에서는 25개 지역에 이미 돼 있었고 활발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하나씩 세운다. 이것이 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각 지역 내에서의 센터 역할, 고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지가 마련됐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발상하게 된 것은 좋은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만큼 돌아갈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까 병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인력 문제, 예산 문제 역시 다 나오게 될 건데 그것 역시 같이 다 수반이 잘 되겠죠?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계획은 서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시설을 확장 내지는 신축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마련돼 있고 인력을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은 지금 서 있고 예산이 마련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이 물론 예산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전문가 거기에 어떤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제대로 이제 효과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전문 인력이 그러면은 각 센터별로 필요한 대략 한 20명 정도 필요한데 센터장을 비롯해서 20명 정도의 치매에 대해서 잘 훈련되어 있고 잘 교육이 되어 있는 전문 인력이 올해 또는 내년 말까지 해서 다 충원이 될 것이냐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바로 설 것이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이제 좀 걸리면 조금 예. 시간을 우리가 두고 본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떤 거점 알겠습니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야기를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마무리 시간을 짧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초에서 하신다는 전제 조건으로요. 시간을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보석 센터장님께 먼저 드리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저는 어쨌든 치매 안심센터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고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지금 핵심 사업으로 되어져는 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또는 또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그 구축이 되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예. 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명일 센터장님. 네, 2008년도에 먼저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에 또 지금은 3차 국가 치매 종합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치매 국가 책임제가 큰 것들을 포괄하고는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의 연속 선상에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조금 더 촘촘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막상 치매가 너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 치매를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 겪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예.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잘 또 실현을 시켜나가야 될 것이 우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성 부장님. 이번에 치매 국가 책임제는 이제 전문성하고 지속성의 문제가 가장 대두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아까 치매 안심 센터에서 잠깐 아쉬웠던 것은 그전에는 치매 안심 센터에 지금 전주에도 치매 상담 센터나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게 그 정신보건 요원들이 위주로 돼 있어서 그 안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요원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번 새로 보건소에 되는 거는 거의 의료 인력으로만 확충이 예.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복지를 하자고 하는 곳에 복지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돼서 앞으로 이 치매는 의료와 보건과 복지가 같이 예. 아우러서 예. 그 치매 그 안심센터가 예. 그 나머지 뒤에 따르는 것들을 전체 연계하고 그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면 앞으로 치매 안심센터가 더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또 정말 복지 입장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남진 원장님 짧게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아직도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이렇게 치매 전문 병동을 좀 더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 간병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나가야 이게 제대로 나가는 정책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치매 국가 책임제, 오늘 네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국가 책임제라는 이 거창한 이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하고 걸어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죠.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